텃밭 가진 사람은 봄이 되면 언제 모종을 내어야 하는가? 저 같은 성질급한 사람은 모종을 가급적 밭에 심으려고 합니다. 물론 빨리 심을수록 활착이 빠르고 일찍 자라 수확량도 많긴 합니다. 그런 점도 있지만 이제 봄이 되었으니 새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텃밭에 심는 작물은 우리 같으면 고추를 비롯하여 가지, 토마토, 호박, 오이, 상추, 심지어 애플, 수박과 참외 등등 수십 가지이니 무엇부터 먼저 심을까 고민이 깊어집니다. 무슨 모종을 심든 일단 심기 전 주간일기예보나 장기예보는 보고 심어야 합니다. 일단 최저 온도가 15도 이하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봄 채소 어느 거라도 심을 수 있지만 그래도 작물 사이는 차이가 큽니다. 어떤 작물은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데미지를 입지만 또 어떤 작물은 5도까지 내려가도 끄덕없는 것도 있으니 이런 작물을 오랫동안 실내에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밤 온도로 냉해를 입을까 그렇지 하루라도 먼저 봄밭에 심으면 그만큼 성장이 빠릅니다. 그러니 모종을 봄밭에 낼 때마다 해당 작물로 한계의 온도를 찾아 심으면 그만큼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러다가 이상 한포도 올 수 있는데 21년도 재작년에는 5월 6일 날 영하로 내려가는 때도 있었지만 그런 천재지변 가까운 것까지 계산해 넣을 수는 없습니다. 밭은 장만해 두었고 어느 모종을 먼저 낼까 고민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각 작물의 원산지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옛날 실업 과목으로 농업을 배울 때 작물마다 첫 내용이 원산지를 아는 것이었는데 그 원산지에 되돌려 줄 것도 아닌 걸 이딴 것 왜 알아야 하는지 신경질도 났지만 지금 농사를 지어보니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로 심는 채소 작물은 일단 원산지가 온대지방인 것은 추위에도 잘 견디고 오히려 서늘한 것을 좋아하는 혼행성 작물입니다. 반대로 텃밭에서 주로 많이 심는 고추나 토마토, 가지 또 바깥 작물들은 이른 봄, 밤온도에 견디는 힘이 약합니다. 혼행성 작물보다 늦게 밭에 내어야 안심인 작물입니다. 어떤 작물이 혼행성이고 또 어떤 작물이 호원성이고 일일이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때는 과별로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농진청에서 분류한 것은 콩가루를 넣어 육가로 소개하지만 손바닥 농장은 텃밭에서 콩은 별로 심지 않으니 빼고 채소 작물 5가로 분류하여 각 과별 특성을 소개한 영상을 여러 편 올렸습니다. 심는 가지수가 많은 텃밭 농사에서는 시간이 나는 대로 이 5가 작물 특성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비단 냉해뿐만 아니라 자람 특성, 병충해까지도 계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제 채널을 농사자료 도서관으로 인식하고 있어 모든 영상을 9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저장해 두었습니다. 채소작물 5가 영상은 재생 목록 1번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백합과 작물이나 배추과 중 배추, 무 등은 봄철에 심는 것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감자, 완두, 상추는 봄밭에 상대적으로 일찍 내어도 됩니다. 그러나 고추를 비롯한 가지과 작물이나 호박을 비롯한 바깥 작물 그리고 토란, 생강, 고구마 등은 원산지가 대부분 열대인 열대작물입니다. 이 중 열대지방에서는 다년생 작물이지만 우리는 한해성 작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물을 밭에 낼 때는 꼭 주간 예보를 보고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불쑥 밭에 심었다가 새벽 찬 기온에 냉이를 입기 쉽습니다. 식물이 견딜 수 있는 최저 최고 온도를 벗어나면 데미지가 큽니다. 당연히 봄밭에 낼 때는 최저 기온입니다. 이 자료는 야간 한겨 온도를 작물별로 구체적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이 표에서 참고할 것은 그 이상 온도가 내려가면 데미지를 입는 한계 온도, 즉 최저 온도가 이 주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작물별 생육 온도들은 자료마다 차이가 있고 최저 온도만 하더라도 그 이하는 피해를 보고 그 이상은 안전하고 이렇게 무자르듯이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모종이어도 착근을 한 곳과 갓 심은 것 차이도 있고 밭에 냉기가 머무르는 시간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아프표와 이 표를 제 채널 커뮤니티에 올려두겠으니 심을 때마다 참고하십시오. 이 표를 보면 같은 과의 작물도 작물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가지과 작물이라도 토마토는 냉해에 그런대로 강하지만 고추는 가장 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박하작물 중에서도 오이나 수박보다 호박이 다소나마 냉해에 더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딸기나 상추는 앞의 자료에서 보듯이 혼행성이니 이들보다 훨 낫습니다. 텃밭에 심는 작물 중에는 이 표에 없는 작물도 많습니다. 앞의 자료처럼 먼저 원산지나 과별 특성을 생각하여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필요 때마다 찾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정보의 시대,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서 필요할 때마다 검색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옛날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는 머리에 지나도록 외웠지만 지금은 인터넷과 하이퍼링크 시키면 됩니다. 작물 이름과 한계 온도 또는 최저 온도를 검색하면 찾을 수 있고, 설록 찾지 못하면 그 작물의 과나 원산지를 찾아보거나 비슷한 작물의 한계 온도와 유추해도 됩니다. 밭도 장만하여 심을 때도 있고, 또 모종도 눈에 보이면 되도록 빨리 심고 싶은 것이 텃밭 농부의 마음입니다. 또 일기예보가 딱 떨어지게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염려가 있을 때는 몇 폭이 안 되는 모종을 심을 때는 이렇게 빈병 밑을 끊어 덮어 씌우면 작물이 자라는 동안 한 5일 내지 일주일은 유효합니다. 염려되는 것은 밤 기온이니 병뚜껑을 열어놓는 것이 낮 온도가 높아도 걱정이 없습니다.